자, 여러분 462페이지. 자, 장애인 복지시설 4개 외워야 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고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있다. 자, 일단 장애인 거주시설은 자, 어렵지 않죠.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하는 곳이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자,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사회참여. 그 다음에 키워드 건너 잡아주시고, 직업재활은 뭐 당연히 직업훈련.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재활은 자, 상담, 진단, 판정, 치료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다.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구분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보기 전에 우리 장애인복지법 614페이지 2권의 614페이지. 자, 일단 614페이지 장애인복지법 2번 장애인의 정의 별표. 자, 아까 봤었죠? 자,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자, 밑줄 보세요.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그 다음에 기본 이념 별표.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 통합입니다. 사회 통합.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우리 책도 지금 이 책도 장애인 복지법의 법령을 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지금 빼서 한 거예요. 일부만 빼서 한 거라서 자, 빠진 게 좀 있습니다. 그 왼쪽에다 써주세요. 자, 장애인의 날이 있어요. 장애인의 날 제정. 장애인의 날 제정이 있고, 매년 4월 20일이고요. 그리고 이 4월 20일이 포함되는, 그로부터 요 4월 20일로부터 일주일을 장애인 주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맞는 표현이에요? 장애우가 맞는 표현이에요? 장애인이라고 해야 되죠. 어저께 한 대선 후보가 또 장애우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장애인이 맞아요. 장애우는 좀 옛날식 표현이고 이건 좀 장애인들을 사회통합적 관점이 아니지 일단.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빠진 게 있는데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장애인 실태조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누가 하겠어? 당연히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은 누가 짜야 되겠어?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되겠죠, 둘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리고 종합계획은 몇 년? 5년. 실태조사는 3년. 넘어가고요. 616페이지 8번의 별표.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하실 때도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만 읽어보세요. 자, 8번 보기 616페이지 8번 사회적 인식 개선. 자,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의 홍보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7페이지. 617페이지 장애인 등록 있죠. 장애인 등록. 자, 거기에 가로 1번만 별표 치고 밑줄 긋습니다. 장애인, 그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네,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내줘야 해요. 장애인 등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발급한다고? 시군구에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왜 들어갔는지 아까 설명했습니다. 똑같은 취지예요. 자, 넘어가셔서 619페이지에 8번의 장애수당 별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난주에 봤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예요? 자, 그러니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이제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쓰면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인정이 쓰면 장애수당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됩니다. 연동해서. 자, 그 다음에 2번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장애인연금이 있기 때문에 장애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자, 9번 장애아동수당도 별표. 자, 장애아동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내려오셔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별표 2개. 자, 아까 봤던 겁니다. 우리 봤던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뭐가 중요하다고? 넘겨서 620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중요하다고 그랬지.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 의료재활. 거주, 지역사회 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이 4가지 시설이 존재한다. 아까 내용은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3번 별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똑같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치해야 되는데, 자, 시험은 3번이 많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말고 거주시설만. 장애인 거주시설은 정원이 1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됐죠? 그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애인복지법도 그 정도만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2페이지로 와서 다시 462페이지로 와서 장애인 연금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 별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누구? 여기서 중요한 말. 중증장애인. 자, 중증장애인. 그래서 아까 우리 장애인복지법에서 자, 중증장애인은 제외했죠. 어디에서? 장애수당에서 제외했었죠. 중증장애인. 왜? 이 장애인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중증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 자,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누구냐? 자, 또 중요하겠죠? 463페이지. 장애등급 제1급 및 2급,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수급권의 범위가 중요하겠죠. 1번의 별표.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18세 중증 장애인,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그러면 장애인연금은 뭐예요? 공공부조죠, 이것도. 자산조사가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없지만 이것도 노인이랑 똑같아. 예, 오른쪽에다 써주세요. 70%가 목표. 전체 중증 장애인 중에 70% 정도는 받게 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사실 똑같은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463페이지 밑으로 장애연금으로 내려와서 자, 기초급여. 자, 지급액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30만 원. 자, 그 다음에 제외되는 거는 만약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이면 안 줘요. 자, 그 다음에 부가급여로 장애로 인한 추가로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도 있다라는 건데 그 금액까지 여러분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얼마 되진 않죠. 그렇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애수당 465페이지 장애수당. 자, 장애수당은 아까 우리 봤던 거에서 똑같은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다 중요하죠. 특히 2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는 거고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을 받기 때문에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요거 구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수당도 아까 봤던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애인 복지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가 아니라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으로 넘어갈게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 아까 봤었어요. 제가 아까 체크해드린 부분만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서 다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정책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회 서비스 정책을 이야기할 건데 사실 여기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자 보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정책. 자, 사회 서비스 정책 우리 장애인 복지법 받고 법을 다 봤나 체크를 다 했나 모르겠네. 잠깐 볼게요. 네, 다 봤네요. 자.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 권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 그런데 일단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일단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 박스가 중요합니다. 박스. 자, 광의와 협의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어요? 광의에는 교육이 들어가 있죠. 교육 동그라미, 환경 동그라미, 문화 동그라미.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보건 의료는 기본 좀 작은 의미로 봐도 기본 서비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교육과 환경과 문화는 넓게 봤을 때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최협의 아주 좁게 보면은 사회 돌봄 서비스, 노인 활동 보조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장애인 활동 보조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의 특성 1번 볼게요. 광의라고 써있어요. 1번 광의. 사회 서비스는 넓은 개념이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별표.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다. 우리 저번에 시장 실패 얘기했었죠? 시장에 맡겨두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됐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사회 서비스의 추진 배경으로 갈게요. 사회 서비스 추진 배경. 자, 역시나 이제 IMF 얘기하고 있고, 2번은 저출산 초고령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부터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하죠. 사회 서비스 분야가. 자,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이용권 사용, 이거는 뭐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용권 사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용권을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권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걸 챙겨두시면 돼요. 바우처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우처라고 써주시고 이용권 바우처. 그 다음에 5번이 자 475번에 5페이지에 5번. 사회 서비스 정책의 전달 체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번, 2000년 중반 이후 사회 서비스 분야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대두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기업, 혹은 자활, 대부분 사회 서비스 정책을 실현하는 주체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 방식 변화가 있었는데, 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재정 지원 방식을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제 바우처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그냥 줬죠. 그러니까 현물 급여 형식으로 되는데 지금은 현금 급여는 아니지만 좀 더 수요자가 원활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 다음에 뭐 IT 통합 시스템을 갖췄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권이 다 끝났어요. 1권이 다 끝났고, 우리가 이제 2권 볼게요. 2권. 자, 2권. 자, 이건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 목차. 자, 목차에서 일단 사회복지 행정론이 있고요. 사회복지 행정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될 건지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 오늘 나 솔직히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네요. 저 3교시, 4교시까지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하여간 법령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게 별로 없어서, 자, 여러분 앞으로의 방향과 계획 잠깐 설명하고 오늘 수업은 좀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회복지 행정 들어간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론 수업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사회복지 행정 할 거고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우리 책에 나오는 게, 사회복지 사회복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제론이 나오거든요. 법제론. 네, 법제론에서 여러분 기본적인 막 법의 정의 막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겠죠. 이거는 뭐 자연법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은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사회복지 발달사를 못했어요. 발달사. 그게 514페이지부터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좀 산발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좀 있어서, 발달사하고 사회복지를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걸 할 겁니다. 이제 그 주요 법안을 볼 거예요. 주요 법안을 볼 건데 주요 법안은 다시 앞에 이제 목차를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 볼 거고 사회복지사업법 볼 거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나머지는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안 볼 거고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까지 챕터 7까지 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볼 건데 사실 사회보험과 관련한 것은 그냥 체크만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가지 법이 있잖아요. 거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사회보험은 내용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건 체크만 할 거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좀 자세히 출제 포인트가 많아서 좀 자세히 볼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행정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발달사 역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 중심된 거 몇 개 본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되는 건 다 봤어요. 다 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법령들은 안 보거나 핵심적인 것만 제가 출제가 되는 것만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여러분 686페이지부터 법령이 원문으로 들어와 있어요. 몇 가지가 원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초연금법도 마찬가지고 원문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은 가능한 원문에서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원문에서 좀 체크를 해드린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잘 정리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일단 1권을 마무리 졌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행정론, 그 다음에 발달사, 그 다음에 주요 법령. 이렇게 3가지 주제가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예상을 좀 일찍 끝나는데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복습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 날 행정론을 하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